자, 봅시다. 그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혀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귀여운 척하는 거 아니에요. 네. 혀가 아직 안 나왔고, 어제 수업하다가 혀깨 물어갖고 혀가 아픈데 혀깨 물어갖고 발음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 발음하잖아. Translating Academic Language 발음하잖아. 근데 Translating 이러면서 발음했었어요. 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귀척 아니에요, 여러분. 네. 아파서 보는 거야, 아파서. 자, 봅시다. 일단 4번 질문 먼저 볼게요. 첫 번째 거. 일단 무슨 내용인가를 좀 기억을 해봐야겠죠. 무슨 내용인지를 제가 여쭤볼 건데 또 무슨 내용이냐 이러면 니네 대답 안 할 거지. 한 명씩 집어서 물어볼게요. 자, 이 글이 뭐였냐면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구조가 똑같았던 거 혹시 기억나? 첫 번째 거 보면 여기 translate 나와 있지. 마지막 문장 translate 나와 있지. 그 다음에 academic language into everyday language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your ideas into more 어쩌고 저쩌고 terms 이렇게 나와 있어. 자, 똑같아요 구조가. 자, 일단은 요거를 먼저 보고 내용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첫 문장에서 이 글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글 쓰는 사람으로서 작가로서 이제 좀 학술적 용어를 일상 언어로 바꾸는 게 좋대요. 일상 언어로 바꾸는 게 필수적이래. 왜 일상 언어로 바꿔야 됐죠? 상이야. 왜 일상 언어로 바꾸라고 했지?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도록? 아닌데요?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 이해하셨어요. 땡. 승희. 왜 일상 언어로 바꾸는 게 좋다고 했어요? 뭐가요? 뭐라고요? 내 생각? 조금 아쉬운데 한 70점 정도 드릴게요. 100점 만점에 70점. 은서. 은서. 오케이, 이게 정답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여기 두 번째 문장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 for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글쓰기에 대한 정의가 나왔었어요. 글쓰기. 글쓰기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했어요. 이게 글쓰기 과정이었어. 그 내용이 여기 on the contrary 여기서 나오는데 글쓰기라는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뒤를 보시면 여기 부분에 나오죠? 여기 writing process 여기까지. The writing process to figure out what our idea is. 요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글쓰기의 정의였어요. 앉아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글쓰기란 무엇입니까? 글쓰기를 왜 하는 겁니까? 자신의 진정한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상 언어로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스스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용어를 쓰면은 내가 스스로 파악이 안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을 내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읽는 사람이 파악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상이야. 알겠지? 내가 스스로 내가 뭔 생각을 하는지를 파악을 용이하게 하려면 그러면 일상 언어를 써야 된다. 이 얘기였습니다. 이게 이 글의 전반적인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휘 문제가 나왔는데 미리 말하면 정답이 5번이고 complicated를 이제 common으로 바꿨으면 되는데 common 대신에 다르게 쓰신 분들이 있어요. everyday로 쓰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simple 이렇게 쓰신 분들도 있는데 맥락상으로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유가 있겠죠. 얘가 왜 틀렸는가? 자, 볼게요. 일상 언어로 바꾸는 거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서 translate A into B가 나오면요. 여기 B에 있는 내용이나 여기 B에 있는 내용이나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일상적 언어가 복잡한 용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잖아. 그쵸? 일상적 언어는 간단하고 쉽고 흔한 단어겠죠? 그래서 complicated가 아니라 common, simple, everyday 이런 단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This discovery process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기죠. 이 발견 과정이랍니다. 이 발견 과정이 뭐예요, 은성아? 우리말로 말해봐. 이 발견 과정이란 게 뭐야? 뭘 발견하는 거야? 맞아요. 그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내가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게 정답이겠네요. 그래서 정답 5번이잖아요. 그렇죠? 너가 진정으로 뭘 생각하는지 알아내는 거. 여기 나왔죠. 글쓰기를 통해서.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고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6번 질문 볼게요.
자, 6번 지문은 어떤 내용이었는가? 첫 문장의 핵심적인 주제가 나왔습니다. Sudden successful winnings can be very dangerous 하고 나와 있죠. 갑작스러운 성공이나 상금은요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민아, 갑작스러운 성공이 왜 위험해? 이유가 두 가지 나왔었어. 하나만 말해봐. 아니 이거 보고 해도 돼요. 미안해, 잘못 들었어. 만족의 기준이 올라간다. 좋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그 also 이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 앞부분, 여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경험, 그러니까 이 경험을 반복하고자 하는 욕구로 이어진다라는 말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갑작스러운 성공을 하면은 이제 그 고양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그 희열감이 들겠죠. 근데 그 희열감을 다시 맛보고 싶어 하는데 다시 맛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높은 확률로, 아주 높은 확률로 그 고양감을 내가 다시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성공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왜 위험할 수 있는가? 나의 평상시의 고양감은 한 요 정도.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게 이제 요 정도 그래프로 가는데, 근데 갑자기 성공을 하면은 팍 뜁니다. 이 고양감이 팍 뛰어버려요. 그러면 요 정점을 어떻게 다시 찍겠습니까? 얘랑 같은 경험, 동일 수준의 경험을 해야 내가 또 정점을 한번 팍 찍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동일 수준의 경험을 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죠. 니네가 로또 당첨돼서 100억을 받았어요. 근데 100억을 또 받을 일이 한 번 더 있겠습니까?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양감은요 떨어지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일만 남았다. 됐어? 그러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기만 하니까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게 갑작스러운 성공의 위험성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민채. 뭐였는지 기억나요? 앞에도 나와있고요. 자, 갑작스러운 성공이 위험한 이유 두 번째. 갑작스러운 성공을 얻는다면 그 다음에 큰 실패를 꼭 계속 우울해지기 그 내용은 요거. 그거는 방금 전에 얘기한 거. 여기 also를 기준으로 보면 돼요. also 앞 내용이 요 내용이었고요. also 뒷 내용이 이제 다른 내용이었어요. 뭐였습니까? 다른 이들의 충고를 무시한다. 그거는 사실 좀 이제 부수적인 걸로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의 충고를 이제 무시하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게 어디냐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We tend to lose sight of the basic wisdom that true success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입니다. 즉 뭐냐면요.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꾸준히 노력을 해서 성공을 거머쥐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지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기본적인 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성공을 어떻게 해야 돼? 꾸준히 열심히 해서 우리가 성공을 거둬야 돼. 이게 기본적인 건데 갑자기 성공을 해버리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인생 한 방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고. 됐어? 그러면은 계속 한 방만 추구하게 되는 거야. 결국에는 요 사이클이 이제 시작되는 거겠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갑작스러운 성공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를 고르는 건데 정답이 1번이었거든요. 1번이 왜 틀렸냐면 자, 요 대절이야 요 내용 있죠. 요 내용은 맞아요. 여기는 맞아. 여기만 해석해 보면 갑작스러운 성공은 inevitable,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필연적인,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갑작스러운 성공은 필연적인 몰락을 유발할 수 있답니다. 맞잖아요. 맞잖아. 이건 맞는데 근데 이렇게라고 성공한 사람들이 알고 있대요. 자, 성공한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다? 성공한 사람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는 모르죠. 그건 안 나와 있어요. 본문에. 그래서 틀렸습니다. 1번. 2번 볼까요? It takes luck to get a quick game without effort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거 내가 표현 하나 알려줄게. 아까 요 2번에서 틀린 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하나 알려줄게요. 우리가 it이 나오고 takes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의 it은요, 우리가 이제 비인칭 주어라고 하는데요. 비인칭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일단 해석이 없어요. it은요. takes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 take라는 단어가 뜻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해석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잖아. 요때 해석을 미리 알려주면요. 이때 takes는 필요로 하다라고 해석이 돼요.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다. 됐어요? 이 take 뒤에는 보통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당연히 목적어가 나오는데 이 목적어 자리에는 주로 나오는 건 시간이나 돈, 뭐 노력, 뭐 에너지, 뭐 요딴 애들이 보통 많이 나와요.
물론 이런 애들 말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런 애들이 많이 나와.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 나오거든. 그럼 합쳐서 해석하면 투부정사 하는데 이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투부정사 하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투부정사 하는데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고 됐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To get a quick gain without effort. 노력 없이 빠른 이익을 얻는 것은 운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아, 네네네. 그러십시오. 예. 자, 운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 없이 성공하는 게 실력인가요? 아니죠. 그거는 운빨입니다. 그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었죠. 그거를 제가 2번에다가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로 지울게요. 2번 보시면 We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role that luck plays in such sudden gains.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갑작스러운 어떤 얻는 거죠. 그래서 성공이라 할게요. 그 성공에 있어서 이제 운이 작용하는 역할을 take into account 하지 못한답니다. 고려하지 못한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Sudden success makes us ignore other people's advice. 자, 갑작스러운 성공은요. 자, 오형식 구조죠? 우리가 무시하게 만든데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지 않는다고 했죠.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3번 내용 여기 있습니다. We become especially resistant. resistant가 저항하는 거잖아. 우리는 특히 저항하게 된다고 어떤 사람에게 who tries to warn us. 우리에게 경고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말을 저항하게 된다.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3번도 일치. 4번 보시면 After sudden success, 갑작스러운 성공 이후에 We want it to happen repeatedly. 또 오형식이야. want, 목적어, 투부정사. 우리는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기를 원한답니다. 맞잖아요.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고향감을 얻고 싶으니까 그런 거겠죠. 4번 내용이 어디냐? 여기 있습니다. We try again and again to recapture that high. 우리는 계속해서 그 고향감을 다시 얻으려고 노력한다고요. 여기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5번. This is math we have experienced the bubble economy inevitably have a depressing time. 자, 거품 경제를 경험했던 기업인들이 필연적으로 우울한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답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입니다. 5번. The depression part of the cycle 하고 나와 있고 여기에 it equally applies to business people 여기 나왔죠. business people이 그 법을 동안에 적용되는 거랑 똑같다라는 내용 나왔으니까 5번도 일치.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위 글을 요약한 건데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일단 빈칸에 어떤 형태가 들어가야 되는가 이것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요 자리에는 앞에 비동사가 나왔으니까 보어 자리잖아. 그러면 명사나 형용사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보어 자리니까. 특히 이 형용사에서 쓸 수 있는 거는 또 우리가 ing도 있고 pp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빈칸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pp가 좀 더 유력합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B번 빈칸은 사실 너무나 명확한 게 어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명사가 나온다고 되고 이 자리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겠네요. 그렇죠? 자, 일단 우리가 어떤 형태가 오는지를 먼저 잡았고요. 여기서 그 지금 이제 sustained가 정답인데 잠깐만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여기 좀 지워볼게. 잠깐 봐봐. 갑작스러운 성공이 sustain은 이제 유지되는 거잖아. 그럼 갑작스러운 성공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죠. 직역을 하자면요. 그럼 내가 살짝 바꿔볼게. 여기서 can not이 아니라 쌤이 can으로 바꿔볼게. 그럼 빈칸에 답을 뭘로 써야 될까? 이거는 그냥 추가 문제. can not이 아니라 can으로 바꿨어. can be 이랬어. 그럼 뭘로 써야 될까? 본문에 나와 있는 답. 쉬운 단어예요, 쉬운 단어. 자, 갑작스러운 성공이 빈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거? 안 들렸어요, 죄송해요. 아, painful. 아, painful도 나와 있냐 본문에? 아, 나와 있어. 나와 있으면 가능. painful도 가능. 내가 생각한 답은 아니긴 하지만 맞아요.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적합한 답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성공이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도 뭐 틀린 맥락은 아닌데 조금 더 정확한 답. 너무 어렵나? 첫 문장에 나와 있는데 dangerous. 됐어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experience. 우리는 경험한답니다. 뭐를요? inevitable fall. inevitable. 오늘 자주 나오네요. 필연적인 추락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여기서 end up ing 나와 있죠?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심각한 멘탈 고통이 되는 거죠.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구문독해 파트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만 몇 개 짚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이 suspect 단어 한번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니야? 안 알려줬었어? suspect? suspect가 무슨 뜻이에요? 의심하다. 이 suspect란 단어 어원 내가 안 알려줬었나? 안 했나? 안 했으면 할게요. 여기 spect라는 단어 있죠? spect. 이게 뭐냐면요. 이게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보다. 여기 sus라는 단어 보여요? 이 sus가 뭐냐면 under예요. under.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sus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sub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sub이 뭐냐면 이게 under야. under. 됐어? 그래서 서브웨이가 뭔데요? 지하철이잖아. 아래로 다니는 길이니까. 됐어요? 이렇게 나온 거거든. 아까 누가 단어 시험에 그거 있었던 것 같은데, 서버. 이거 있었던 것 같은데, 서버. 이게 혹시 뭔 뜻인지 알아요? 아까 누가 단어 시험에 내가 채점하는데 이거 하나 있었는데 모르냐? 누구였냐 이거? 본인도 까먹은 것 같은데 본인이 봤는지 안 봤는지? urб가 뭔지 알아요? 이게 도시야 도시. 서브가 뭐라고요? 뭔가 아래쪽이라고. 그래서 교외 지역, 뭔가 이제 이런 외곽 지역, 도시 외곽 지역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다시. 그럼 이제 suspect, 이제 sus라는 말과 spect라는 말이 합쳐진 건데 잘 봐봐. 우리가 사람을 원래 쳐다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눈과 눈을 마주쳐야 되죠. 그렇죠? 근데 sus는 뭐야? 아래야. 그럼 아래를 쳐다보는 거거든. 이러고 봐야 되잖아. 근데 이러고 보는 거야. 이거야. 됐어? 방금 내 눈빛 봤어요? 다시. 원래 정면을 봐야 되는데 이거야. 됐어? 이게 뭐야? 의심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spect라는 단어에서 이제 나온 단어가 이제 inspect라는 단어도 있어. inspect. 이거 혹시 뭔지 알아? 잘 몰라? spect는 보는 거잖아. 이는 안쪽이죠. 안쪽을 들여다보는 거야. 검사하다. 됐어?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과학 시간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죠. spectrum. 됐어? spectrum. spectrum이 뭐야? spect. 됐어? 이 본다라는 거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본다. 됐냐? 그래서 우리가 spectator가 뭐예요? spectator. 관중이잖아. 관중. 보는 사람. 됐어? 그러니까 spect가 보다라는 뜻이라고. 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하나 알면은 이제 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알려드린 거고요. 자, 어쨌든 다시 구문으로 돌아갈게요. 여기 이제 왓절이 이제 포인트였어요. 왓절. 자, showing us 나오고요. 간접 목적어의 요 네모가로가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이글 전체입니다. 여기까지가 네모가로인데 중간에 이제 대시가 나와서 따로 묶은 거예요. 다시. 자, 그래서 요 왓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왓절은 이제 언제나 뒤에 불완전한 형태가 와야 되죠. 그래서 many scientists have suspected. 많은 과학자들이 의심해왔대. 뭘 의심했는데 목적어가 없잖아. 그렇죠? 그 목적어 역할을 이 what이라는 놈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형태가 왔다. 이 정도. 그리고 여기에 이제 blueprint, 청사진이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청사진이라는 건 대략적인 틀, 개요 뭐 이런 뜻이었죠. 자, 넘어가서 두 번째 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단어가 어려운 거는 솔직히 없거든요. 근데 구문적으로 좀 나름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큰 틀을 먼저 보여줄게. 큰 틀은 뭐냐면 This information helps us 그리고 이 전체가 목적격 보호예요. 이렇게 생긴 거거든. 이게 큰 틀이야. 큰 틀. 됐어? 자, 우리가 오형식 구조 나오면 내가 늘 어떻게 해석하라 했습니까? 이 둘을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라고 했어요. 얘가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이 정보는 도와줍니다. 우리가 네모가로 하도록. 됐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우리가 네모가로 하도록 도와준다. 됐니?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문장이 엄청 길어진 이유가 뭐냐면 잘 봐봐. help라는 놈은 준 사역동사로서 뒤에 이제 목적격 보호를 받아요. 이 자리에 동사 원형 또는 투부정사, 즉 준동사를 씁니다. 근데 제가 전에 어법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준동사도 목적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준동사도. 그래서 준동사인 understand의 목적어로 대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절이 막 나옵니다. 대절이 나오다가 이 명사가 나왔어. 근데 이 명사를 꾸며주는 뭐가 나오는가? 관계대명사가 또 나온 거야. 여기 보시면 something이라는 명사가 있는데 뒤에 we must obey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우리가 구문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 중 하나인데 명사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온다. 그러면 뭐다? 얘가 꾸며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승약된 겁니다. 얘가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obey라는 건 따르다, 복종하다, 순종하다 이런 뜻이야. 우리가 따라야만 하는 어떤 거. 됐어?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볼게요. 자, 세 번째도 뭐 별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recognized 뒤에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other environmental factors가 주어, 여기 있는 can contribute가 동사죠. 주어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중간에 있는 놈이 수식해주는 거다. 매번 얘기했죠. 그래서 과로하는 주어가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왔다. 됐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큰 틀만 잡았어요. 자, 그래서 구문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진도 한번 가봅시다. 우리 어디 할 차례입니까? 칠 7번쯤 할 차례가 어디지? 기억이 안 나요. 7번이야? 아니야? 8번이야? 어디야? 7번이에요? 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19쪽. 자, 7번. 오케이. 얼른 보자. 자,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쓰신 소재랑 비교해서 이 소재부터 수정 보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쓴 소재입니다. 인식의 편향에 대한 대처 방법. 요걸 좀 먼저 뭐 맞았으면 굳이 고치실 필요 없고 만약에 조금 수정 보완하고 싶다면 보완해서 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식의 편향에 대한 대처 방법. 우리가 그 모의고사류 글을 읽다 보면은 이 편향이라는 표현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이제 이 편향에 관련된 표현인데 제가 두 가지 표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첫 번째가 바이어스야. 바이어스. 여기 본문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프라이어리티스. 됐어? 근데 사실은요 이 두 개가 의미가 살짝 달라요. 살짝 다른데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 바이어스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편향에 가깝고요. 의미가 프라이어리티스는 편견에 가까워요. 선생님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얘는요 뭔가 한쪽으로 치우친 어떤 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고정되어 있는 거야. 이게 이제 편향이고요. 편견이라는 건요 미리 판단한 겁니다. 미리 판단. 됐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미리 판단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편견에 가까워요. 실제로 프라이어리티스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요거는 뭐 필기는 안 해도 되지만 다시 써보면. 그래서 pre라는 말이 있죠. pre. 이 pre가 뭔지 알아요? 이게 미리라는 뜻이야. 미리. 또는 앞이라는 뜻도 있어요. 위치상으로 앞. 됐어? 그래서 우리가 미리 또는 먼저 뭐 사전에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시간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프리뷰라고 하잖아. 프리뷰. 영화 같은 거 나오기 전에 프리뷰. 뭡니까? 미리 보기. 됐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prepare 해야 되죠.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pre가 붙는 거고요. 됐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predict, pre. 됐습니까? 미리 예측하는 거고 미리 보는 거니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pre가 붙는 거는 뭔가 미리, 앞서서, 먼저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치상으로도 pre가 앞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었죠. 자, 이런 단어 한번 볼까? preposition이라는 단어 있어요. 이거 혹시 뭔지 알아? preposition? 잘 몰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전치사예요. 전치사. 전, 앞에, 치, 위치한다. 앞에, 위치한다. 됐어? 이런 거라고. 됐냐? 그래서 pre라는 말이 붙으면 이제 미리 뭐 이런 건데 이 judith라는 건 뭐냐면요. judge예요. judge가 뭐야? 판단하는 거잖아. 미리 판단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애초에 prejudice라는 표현 자체가 미리 판단한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거라고. 그래서 편견이라는 얘기에 조금 더 가까워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편향, 편견 뭐 이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이 막 굳이 막 구분하거나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근데 이 편향, 편견이라는 이 키워드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두 단어는요. 자, 그러면은 인식의 편향에 대한 대처법이라고 나왔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첫 문장에 since로 시작하는데 이 since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since는 뭐뭐 이래로 그리고 뭐뭐 때문에 이 두 가지 뜻이 있잖아. 그러면 그 의미를 확정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since절을 한번 묶어볼게요. 여기 콤마까지죠? 자, 묶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since절 바깥쪽에 있는 동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죠? need to try. 자, 그럼 이 동사가 만약에 완료
완료형이냐 완료형이 아니냐 이거에 따라 의미가 결정됩니다. 완료형이면 이래로입니다. 이거 이래로 얘가 해왔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완료형이 아니라면 때문에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뭘 알고 있는가? We can't completely eliminate our biases.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편향을 제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편향을 어떻게 제거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we need to try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도 필기를 좀 추가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한다 시리즈가 있거든요. 해야 한다. 근데 지난번에 어법 시간에도 잠깐 했었죠. must나 should나 need to, have to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런 해야 한다 표현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중요성 표현이 나옵니다. 중요성 표현. 뭐뭐가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 있죠. 뭐뭐가 필수적이다 이런 표현들. 이런 애들이 나오면요. 대개 어떤 경우냐? 필자의 주장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자의 주장. 오케이? 그러니까 필자가 직접 개입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이걸 말할 거야 라고 필자가 직접 개입해서 대놓고 말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중요해. 이런 거. 됐어? 이런 게 주장 표현이야. 주장 표현. 그래서 쌤이 첫 문장에 뭐라고 써놨는가? 여기 주장이라고 써놨죠. 됐죠? 필자의 주장이 직접적으로 드러났다는 건 이 글의 주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필자가 강력하게 말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뒷내용이라는 거예요. 뒷내용. 알겠습니까? 다시 볼게요. 자, 우리가 편향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편견을 제거할 수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야 된대. 어떻게 노력해야 된대? To limit the harmful impact. 해로운 영향을 제한하려고 노력해야 된대. 그 영향이 어떤 거냐? 여러분 이 영향에 관련된 표현 있죠? impact, effect 이런 표현들 언제나 동사랑 누구랑 세트냐면요 have랑 세트야. have랑. 됐냐? 원래 우리가 영향을 끼치다가 have an effect on이거든. 이게 한 세트거든. have an effect on. 그래서 물결에 영향을 끼치다야. 영향을 가지다로 해석해도 되는데 끼치다가 조금 더 우리가 자연스럽죠. 영향을 끼치다, 영향을 끼치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 그들이 끼칠 수 있는 해로운 영향을 제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 On the objectivity and rationality. 객관성과 이성에. 어떤 객관성과 이성인가? 우리의 결정과 판단에 있어서.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의 결정과 판단의 객관성과 이성에 그것들이 끼칠 수 있는 즉 편견이 끼칠 수 있는 그런 해로운 영향 아까 알려준 거 또 나온다? 잘 봐라 이거 명사지 근데 뒤에 뭐 나왔어? 주어 동사 나왔네 그럼 뭐라고 했어? 꾸며주는 거라고 됐습니까? 또 나왔죠 그 해로운 영향을 제한해야 된다고 됐어? 정리하자면 자 편견의 완전한 제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견으로 인한 해로운 어떤 악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 그쵸?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제한을 걸 수 있을까 하고 우리가 좀 고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요. 제 입장으로 대입해서 생각해 볼게요. 제 입장. 자, 예시. 실제 사례예요. 지어낸 얘기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 뭐 이제 자기만의 어떤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어요. 저는요. 이대생을 안 좋아해요. 이대 출신을 안 좋아합니다. 이건 제 편견이에요. 제 편견. 왜 그러냐면요. 제가 20살, 21살 때 소개팅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한 30번 한 것 같아요, 거의.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 이대 다니던 그 친구들을 내가 한 4명인가 만나봤는데 다 이런 말이 좀 안 돼요. 다 쉐시였어. 다 쉐시였어. 뭐가 쉐시였냐? 이게 직접적인 용어를 말하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이제 그 좀 뭐라고 표현해야지? 뭐 대충 눈치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굉장히 이제 여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께서 이렇게 오셔갖고 내가 직접적인 용어를 쓰진 않았죠. 네네네.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분들이 이제 워낙 많으셔갖고 저의 사상과는 이제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첫 번째는 그렇다 칠 수 있어. 근데 두 번째 되니까 어라? 세 번째 되니까 이건 거의 네 번째 되니까 이건 사실이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편견이 있어요. 진짜로 편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해주자면 2019년에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우리 이제 AT들을 이제 뽑을 때 제가 이제 면접을 봐서 뽑았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그 한 분 면접을 보는데 제가 항상 AT 면접을 볼 때 이제 물어보는 게 일단 기본적인 게 있어요. 첫 번째, 이름이 어떻게 되시냐? 두 번째,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 세 번째, 대학교 어디 다니시냐? 또는 어디 출신이냐? 이걸 물어보는데
되게 인상이 좋으신 어떤 그 여자 AT 선생님이 이제 면접을 보러 오셨는데 이름 말하고 나이 말하고 혹시 학교 어디서 하니까 이대 다닌데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티를 안 냈는데 속으로 아씨 이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을 뽑았냐 안 뽑았냐? 뽑았어요. 뽑아서 이제 일을 했고 정말 일을 잘하셨고요. 정말 잘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취업을 하셔갖고 이제 그만 이제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덕분에 이대에 대한 편견이 살짝 깎였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점이었는데 마이너스 99로 이제 좀 완화되긴 했어요. 아무튼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근데 편견으로 인한 악영향을 끼쳤다면 어떤 악영향이었을까요? 이대 출신이세요? 안 뽑아. 이렇게 했으면 악영향이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한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우리가 편견을 없앨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좀 객관적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첫 문장에서 핵심적인 얘기는 다 나왔습니다. 편견의 제거는 불가능하니까 그 편견을 좀 덜 가지려고 노력은 하자. 됐어? 아니면 편견을 어떻게 우리가 다르게 좀 처리할 수 없는가? 이런 걸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자, 다음 내용 이렇게 보면 It is important 나왔네. 중요성 표현 나왔다. 중요성 표현. 내가 방금 써놨죠. 중요성 표현. 필자의 주장이라 했습니다. 자, 중요하대. 배절이 where.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게 중요하대. when. 여기서 when절은 참고로 목적어예요. 목적어. aware의 목적어. 여기서 그래서 when이 뭐뭐 할 때가 아니고요. 언제로 해석해야 돼. 언제. 우리가 중딩 때 배우는 일명 의문사의 주어 동사라는 간접 의문문이야. 간접 의문문. 언제 얘가 뭐뭐 할지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 다시. 자, 우리는 인지하는 게 중요하대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게. 네모가로를 인지하고 있는 게 중요하답니다. 언제 우리의 인지적 편향들 중 하나가 is activated, 활성화되는지를 그리고 make a conscious choice, 의식적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답니다. 어떤 결정이냐? To overcome the bias. 그 편향을 극복할 결정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편견이 언제 발생하는지를 일단 파악하래요. 그래서 그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의식적 선택을 하라고요. 됐습니까? 저는 알고 있죠. 저는 편견이 언제 발생했습니까? 이대다 하면은 나 이제 나의 편견이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야. 됐어? 이제 그걸 알았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그 편견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대 출신들이 당연히 다 나쁜 게 아닐 텐데 어떻게 하면은 심지어 내가 이것도 딴 얘기인데요. 그 여기서 알만한 분은 아시는데 작년에 그 3월 말에 제가 수술을 했잖아요. 수술 어디서 했는 줄 알아요? 이대병원에서 했어요. 근데 이대병원 간호사들 진짜 최악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제 입장에서 정말 별로였어요. 정말 별로였어요. 일단 주사를 못 놔요. 간호사인데 주사를 못 놔.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막 컴플레인 막 이런 거 걸려다가 혹시 뻘짓할까봐 무서워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자, 아무튼 네, 저의 2대 혐오증이 이제 언제쯤 없어질까? 자, 이어서 갑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 we need to be aware. 자, need to야 또 나왔다. 3연속 나오네. 해야 한다 시리즈. 자,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 영향을요. 여기 볼까요? 명사 나왔어요. The bias has 또 나왔네. 명사의 주어 동사 나오면 꾸며주는 거라고. 계속 나오잖아. 그지? 자주 나오는 부분이야. 우리는 영향력을 인지할 필요가 있대. 어떤 영향력? 그 편견이 끼치는 영향력이래. 어디에 끼치는데?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과 우리의 삶에. 됐어?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편견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됐어? 내가 만약에 그때 이제 그 이대 출신이신 그 ATSM을 만약에 안 뽑았다고 쳐볼게. 그러면 우리는 굉장한 인재를 놓친 거예요. 정말 일 잘하셨었거든요. 그때 모든 강사들에게 인정받는. 됐어? 그럼 내 편견만으로 굉장히 악영향이 갈 수도 있었던 거였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볼게요. Then 그때 we can choose an appropriate device strategy to combat it.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적절한 device입니다. bias는 편견을 가지는 건데 D가 붙었으니까 반대거든요. 그래서 반편견 전략이야. 적절한 반편견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답니다.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요. 편견과 싸우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일까? 반편견 전략이란 게 뭘까? 이게 미리 말하면 본문엔 안 나와 있어요. 반편견 전략이 뭔지.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제 입장. 아, 나 이대생들 진짜 너무 싫어.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아보자. 이대생들의 장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일단 예뻐. 막 이런 거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편견에 뭔가 반대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편견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보통은 안 좋게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특정한 것을요. 그럼 그거를 반대로 좀 좋은 측면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 뭐 이런 게 반편견 전략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적절하게 세워볼 수 있다는 겁니다. After we have implemented the strategy, 우리가 전략을 implement는 실행하다입니다. 우리가 전략을 실행해 본 이후에 we should check in again. 우리는 다시 체크해 봐야 된대요. To see, 알아보기 위해서요. 여기서의 if는 뭐뭐인지 아닌지입니다. 뭐인지 아닌지. It work,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In the way 하고 여기 봐봐. The way 명사. We had opted. 야, 또 나온다. 계속 나오잖아. 명사 주어 동사 계속 나오죠? 꾸며주는 거라고요. 우리가 희망했던 방식대로 그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반편견 전략을 세웠대. 방금 내가 말한 대로 그래, 이대생들은 다 예뻐. 이런 식으로 다 보면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자. 이렇게 내가 했어.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실제 적용을 해본 거야. 자, 이대생을 만났어. 내가 업무 관련해서 만났어. 어떤 선생님을 만났어. 미팅을 하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해. 선생님 혹시 근데 대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저 이대 나온 여자예요. 그러면은 아니야 이 선생님 예뻐. 그래, 일 잘하실 거야. 아니, 공부 잘했으니까 이대 갔겠지. 그래 됐어? 이런 식으로 해보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가 이 사람에 대한 편견을 안 가지고 됐나? 아닌가? 편견을 가지고 됐나? 한번 검토해보라고요. 됐어? 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결과가 있겠죠. 결과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편견을 깼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편견을 만약에 못 깼다면 이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그 두 가지 경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 if it did, 만약 그것이 그랬다면이 뭐냐면요. 만약 그 반편견 전략이 효과가 있었다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it worked라고 나왔잖아. 여기. 그러니까 아래 지금 다음 문장 보면은 if it did라고 나왔잖아. 그치? 그럼 it이 가리키는 게 요거고요. did가 가리키는 게 요거예요. 됐어? 그럼 요 it은 결국엔 뭘 가리키는데 그 전략이야, 전략. 됐어? 근데 이 전략이 뭐겠습니까? The bias is threat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은 그 반편견 전략이 유효했다면, 효과가 있었다면 이 얘기하는 거야. 여기 if it did는요. 그러면 we can move on. 우리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make an objective and informed decision. 우리는 객관적이고요.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답니다. 됐습니까? 효과가 있었잖아. 그럼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반편견 전략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 사람에 대한 편견을 내가 안 가지고 대했어.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 말 하는 거야. 됐어? 그럼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 어떨까요? If it didn't. 자, 만약에 그것이 그러지 않았더라면요. 즉, 효과가 없었더라면, 반편견 전략이 효과가 없었다면 we can try the same strategy again. 우리는 똑같은 전략을 다시 시도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implement a new one. 새로운 전략을 실행해 볼 수도 있겠죠. 이게 안 먹혔네? 다른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 이럴 수도 있겠죠. Until we are ready.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요. 뭐 할 준비가 될 때까지? To make a rational judgment.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준비가 될 때까지. 애초에 편견이라는 것 자체는 이성적 판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편견을 최소화한 상태로 이성적 판단을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전략을 만들어보고 실행해보고 검토해보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게 중요하겠다. 편견이란 걸 아예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반편견 전략을 세워서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적용해보고 검토해보고 이제 좋은 전략이면은 이제 지속하고 이런 식으로 하자라는 게 이 필자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용? 여러분 혹시 가진 편견이 있어요? 저기 지민이는 혹시 편견 같은 거 있어요? 가지고 있는 편견? 편견이 없어요? 그래? 그럴 수가 있어요? 편견이 없을 수가 있어? 은서는 편견이 있어요? 편견이 없다고요? 아니, 너네 뭐 방해주의자예요? 어떻게 편견이 없다고요? 희한하네. 저는 가진 편견의 수가 엄청 많은데. 은성이는 혹시 뭐 편견 없냐? 네가 가지고 있는 편견? 그래요?
저는 지금 생각만 해도 엄청 많은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지금 두 분은 편견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예시들에 대해서 다 편견이 없겠네요.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전 중국인 안 좋아해요. 편견입니다. 네, 편견이에요. 두 분은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야. 이게 대단한 거야. 두 번째, 저는 문신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뭔가 좀 그러니까 문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굳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고. 그럼 두 분도 역시나 상관없는 거고. 대단한데 어떻게 편견이 없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것도 편견이라 해야 되나? 저의 정말 크나큰 단점이 있는데요. 내가 진짜 이거 고치고 싶어. 고칠 수 있다면. 근데 제가 이 성격을 못 고쳤어요. 어떤 거냐면 제 크나큰 단점이 이 어떤 첫인상으로 쭉 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첫인상이나 이제 첫 행동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각자가. 그러면은 이제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이 친구는 이렇겠구나 저렇겠구나 내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판단을 해요. 그러면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이 사람의 어떤 태도나 행동이나 이런 게 바뀌었어. 그래도 잘 안 바뀌어. 이게 좀 제 문제인 것 같아요. 제 문제. 그러니까 처음 생각을 잘 안 바꾸려고 한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네, 제 단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숙제로 해보신 거 볼 건데요. 일단 정답은 5번인데 이 순서 문제에 대한 거를 이제 짧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단서들이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이에요. 단서들이. 보시면은 if it did는 방금 전에 설명했었죠. 그것이 그렇다면은 그리고 뒤에 보면 그것이 그러지 않다면 하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그렇다는 것 자체가 이제 반평균 전략이 좀 잘 효과가 있다면 이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이제 그 반평균 전략에 대한 얘기가 이제 등장하는 게 처음 B 부분, 요 부분이니까 B 다음에 A가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B라는 내용이 그때 우리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전략을 수립하기 이전에 뭘 해야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인지를 먼저 해야죠. 인지를 먼저 해야 된다고. 됐어요? 그래서 CBA 순서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아래 부분 보시면 질문 1, 2, 3번 볼게요. 자, 이 글의 주제는 결국 무엇입니까? 인지적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 overcome cognitive biases가 정답이 되겠고요. 두 번째, if it did가 의미하는 거 제가 벌써 세 번째 얘기하네요. 그것이 우리가 희망했던 방식대로 작동했다면인데 면이 빠졌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했던 방식대로 작동했다면 결국 이거를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반편견 전략이 효과가 있다면 이겠죠. 됐어요? 반평균 전략이 효과가 있다면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밑줄 친 then이 의미하는 바를 이제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then이라는 게 그때 우리가 반평균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가 언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인지했을 때가 되는 거겠죠. 인지했을 때.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편향이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과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을 인지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바로 뭘 해야 된다? 반평균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내용 틀린 부분이 있다면 수정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쓸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이거 좀 실험해 주시고 여기 좀 지울게요. 어떤 리미트요? 리밋? 전략이라는 말과 함께 쓰였고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려면 오버컴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지적인 편향을 제한하는 전략보다는 극복할 수 있는 전략? 이거를 극복한다는 건 더 낫게 한다는 거잖아요. 제한을 안 한다는 거고요. 예. 근데 틀렸다고 하기는 좀 모호한 것 같아요. 리미트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오버컴이 좀 더 적절해 보인다? 그냥 요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네요. 자, 다 쓰셨습니까? 넘어가도 됩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영작 부분이랑 변형 문제는 패스하고요. 자, 우리 플랫폼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사실상 조금 이르긴 한데. 자, 그러면 쉬는 시간 좀 미리 드릴게요. 조금 이르긴 한데 미리 드리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끝.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문제 해설은 조금 이따가 해드리고요.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재 여러분이 쓴 것과 또 비교해 보시고, 제가 쓴 소재는 비언어적 신호의 중요성 이렇게 썼습니다. 그림 좀 그만 그려 자식아. 책에다가 자식아. 비언어적 신호의 중요성. 자, 얘도 정말 흔하디 흔한 소재 중 하나예요. 언어적, 비언어적 뭐 이런 말들. 언어적인 하면은 우리가 이제 verbal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비언어적 하면은 이제 non을 붙여서 non-verbal 이렇게 하는데, 이 비언어적이라는 건 결국 뭐랑 똑같냐면요. 그 body language랑 똑같은 말이에요. body language. 그래서 그러니까 손짓, 몸짓, 눈빛 뭐 이런 것, 얼굴 표정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non-verbal에 이제 속하는 거죠. 뭐 별건 아닌데, 이 verbal에서 나온 verb가 뭡니까? V, 동사. 됐어? 자, 보겠습니다. 비언어적 신호 가볼게요. 첫 문장부터.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 자, hundred는 100이야, thousand는 1000이야. 자, 100 곱하기 1000은 10만. 근데 S 붙었죠? 그래서 수십만 년. 그쵸? 자, 수십만 년 동안에 our hunter-gatherer ancestors, 우리의 수렵, 채집, 조상들이 could survive, 생존할 수 있었답니다. 뭐 함으로써? only by ing. by ing죠? 뭐뭐 함으로써. only가 붙었으니까 뭐뭐 함으로써만, 오로지 뭐뭐 함으로써. 됐죠?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함으로써 with one another. one another는 서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서로 의사소통함으로써. 어떻게 의사소통했대요? through nonverbal cues. 비언어적 신호들을 통해서요.
됐죠? 자, 그러면은 내용에서 핵심적인 게 이제 좀 나온 것 같은데 잠깐 볼게요. 봐봐. 우리의 이제 조상들이 생존할 수 있었대. 여러분, 생존할 수 있었다는 거는 결국에는 뭡니까? 그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잖아. 중요하다. 그렇죠? 이 생존이 뭐 덕분에 가능했답니까? 비언어적 의사소통 덕분에 생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에 첫 문장에서는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됐어요? 뭐 여기 부연 설명은 안 나오는데 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우리 조상들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가 제가 부연 설명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옛날에는 이제 그 언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디랭귀지, 비언어적 신호로 이제 소통을 해야 됐단 말이야. 저기 이제 맹수가 있어. 자, 내가 이렇게 창 들고 있고 저쪽에 한 놈이 또 이렇게 창 들고 있어. 이렇게 있어. 근데 말이 안 통하잖아. 그래서 이제 눈빛이랑 이거 보낸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야, 내가 먼저 들어가서 찌르면 들어가서 찔러. 알았지? 약간 이런 거를 보내야 되는데 얘가 그걸 못 알아먹어. 응? 뭐라는 거야? 이러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 혼자 돌진했다가 나 그냥 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비언어적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야. 생존에. 이해됐어요? 그 얘기 하는 거야. 그 얘기. 이어서 가볼게.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 중요한 게 뭡니까?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걸 말한 거야. 이어서 볼게요. Developed over so much time. 이렇게 ed로 시작하면요. 웬만하면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 됐어? 그럼 콤마까지 묶었어. 근데 아직도 주어 동사 안 나왔어. before 나왔잖아. 또 묶어. 그럼 여기 then 나왔네. 됐어? 그래서 주어 동사 or 이렇게 나온 거다. 자, 구문서는 이렇게 되고요. 다시 가볼게요. 그렇게 많은 기간에 걸쳐서 발전됐대. 뭐 하기 전에? The invention of language라고 나왔죠. 언어의 발명 이전에. 내가 하나 팁을 줄게요. 이렇게 콤마 있죠. 콤마 있으면요. 얘를 먼저 해석하세요. 알겠죠? 콤마 안에 있는 걸 먼저 해석하세요. 다시. 언어의 발명 이전에 그렇게나 많은 시간에 걸쳐서 발명됐대. 뭐가 발명됐겠어? 비언어적 소통이겠죠. 비언어적 요소. 그래서 비언어적 요소가 언어가 발명되기 이전에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해서 그래서 그것이 how 이해하는 방식이랍니다. how 이해를 보면 인간의 얼굴이 너무나 표현적이게 됐대요. 그리고 제스처가 elaborate 하게 됐답니다. elaborate는 정교한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굉장히 정교해졌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중요하대.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답니까?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발달했다고요. 그리고 정교화됐다고요. 그냥 이 얘기한 거야. 됐어? 이게 끝이야. 응. 왜냐면 소통의 중요한 수단이니까. 왜냐면 언어가 발명되기 이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언어적 소통을 계속해서 해야겠죠. 이어서 볼게요. 여기까지 잠깐만 보기 전에 앞서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번 잠깐 보자면 여기까지의 핵심적인 건 역시나 비언어적 소통이 중요하다. 결국 이거죠.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근데 다음 내용을 봐봐. We have a continual desire. 우리는 끊임없는 욕구를 가지고 있대. 어떤 욕구냐? 이렇게 하고자 하는 욕구야. To communicate our feelings. 우리의 감정을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대. 감정 전달의 욕구가 있답니다. 자, 인간은요. 감정 전달의 욕구가 있답니다. 봐봐. 방금 전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얘기 실컷 했거든. 근데 갑자기 감정 전달 얘기 나왔어. 소재가 달라졌네. 그죠? 여러분 혹시 이 2.0 브랜치 교재 1번 지문 기억나십니까? 뭐 스페인 식당에서 밖에서 먹다가 그 얘기 기억나죠? 스페인 식당에서 내가 밥 먹는 얘기 나오다가 무슨 뭐 그리스 고대 그리스인이었나? 뭐 그 얘기 나오다가 날씨의 순환 얘기 나오다가 기억나시죠? 자, 소재가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그러면 소재가 바뀌었을 때 내가 뭘 찾으라고 했죠? 그렇지, 공통 키워드를 찾으라고 했어요. 공통 키워드. 됐니? 그때는 공통 키워드가 입자의 존재였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비언어적 소통에 관련된 내용과 감정 전달에 관련된 거에 뭔가 공통 키워드가 있을 거라고. 근데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있어. 뭐냐면 여기서 소통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는 전달이라고 나왔거든요. 똑같은 말이죠. 의사 전달이나 의사 소통이나. 그렇죠? 일단 첫 번째 키워드 나왔고요. 이어서 가볼게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감정을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대요. and yet이 나왔거든? and yet은요, but으로 해석하세요. 알겠죠? 그러나 at the same time, 동시에
The need to conceal them. 자, 어떤 욕구냐? 그것을 conceal하고자 하는 욕구랍니다. conceal, 주어가 아니네. 쏘리. 주어가 아니고 목적어죠, 목적어. 요 need라는 목적어랑 desire라는 목적어가 병렬로 연결되네요. 목적어 1, 2번 이렇게 된 거야. 다시. conceal이 뭡니까? 숨기다, 감추다 이거예요. 우리 여자들 화장할 때 컨실러 쓰잖아. 컨실러, 감추다, 숨기다 이런 거야. 자, 그것들을 감추고자 하는 욕구. 그것들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감추고자 하는 욕구도 가지고 있답니다. For proper social functioning. 적절한 사회적 기능을 위해서요. 됐니?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감정 전달의 욕구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본능의 영역이 있고요. 이성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능의 영역이 뭐냐면요. 감정을 전달하고 싶어 한다 이겁니다. 요거예요. 요게 본능이거든. 그럼 이성은 뭐냐면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전달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됐어?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볼까? 내가 만약에 되게 힘들어. 예를 들어서 쌤이 되게 힘들어. 그래서 이거를 내가 힘들면요. 힘들다는 거를 말하고 싶어 한다고 사람이 본능적으로. 됐어? 근데 내가 우리 수업 시간에 딱 들어가고 너네한테 야, 쌤 요새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죠.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사회적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돼요? 사회적 상황. 아니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힘들다고 토로하는 거는 그건 프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안 하죠 저는요. 그러면은 본능과 이성이 어떻습니까? 갈등하는 상황이 되는 거야. 본능은 말하고 싶어.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하면 안 돼. 됐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본능과 이성이 갈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봐봐. With these counter forces battling inside us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게 이제 with 분사구문인데 우리 배웠었던 여기가 명사고 여기에 ing 나왔죠? 얘가 뭐뭐한 채로 기억나요? 우리 배웠었던 겁니다. counter force가 바로 상충하는 힘이에요. counter는 반대쪽이잖아. force는 힘이고요. 그럼 반대로 작용하는 힘이거든요. 반작용하는 힘. 그래서 서로 갈등되는 어떤 힘, 상충하는 힘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러한 상충하는 힘들이 우리의 내면에서 싸운 채로 됐어? 싸우면서 우리는 cannot completely control 완전히 통제할 수가 없답니다. What we communicate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요 완전히 통제할 수가 없다고. 됐어? 다시 한번 나는 내 감정을 전달하고 싶어. 근데 숨기고 싶기도 해. 이게 지금 막 내면에서 충돌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100%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100%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잘 봐봐. 내가 일단 말은 안 해요. 말은 안 해.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얼굴 표정이 안 좋아. 그럼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눈치로서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선생님 오늘따라 좀 표정이 안 좋은데?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이런 거. 됐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말을 하지 않았어. 즉 언어적인 신호로서는 말을 안 했는데 비언어적인 신호로 눈치를 챈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뒷내용을 볼게요. Our real feelings 우리의 진정한 감정은요 continually 끊임없이 leak out 한대요. leak out 새어나온다고요. 어떻게 새어나올까? 말로써 내가 표현하는 건 아니니까 비언어적 요소로 나온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만큼이 뭡니까? 이게 바로 비언어적 요소예요. 비언어적 요소. 그럴까요? 몸짓, 목소리 톤, 얼굴 표정, 자세의 형태래요. 이게 뭔데요? 비언어적인 거잖아. 됐어요? 말로서는 내가 표현하지 않지만 나의 감정이 어떻게 된다? 이 비언어적 요소로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 이게 바로 뭡니까? 요 상태야, 요 상태. 본능과 이성이 상충하고 있는 상태. 바로 요 상태가 되는 거죠. 말하고 싶어. 내 본능은 말하고 싶어. 아니야, 말하면 안 돼. 이게 막 갈등을 일으키니까 말로는 안 하는데 근데 비언어적인 게 계속 티를 내려고 하는 거죠. 됐어요? 자,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내용 볼게요. However가 있어요. 콤마 있으면 얘 먼저 해석하라고 했죠? 그러나 We are not trained. 우리는 훈련을 받지 않는데 뭘 훈련을 받지 않는가? To pay attention to people's non-verbal cues. 사람들의 비언어적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훈련을 받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잘 봐봐. 비언어적 신호를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여기.
비언어적 신호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거를 좀 더 우리식으로 표현해볼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눈치채다요. 눈치채다. 그래서 우리가 눈치를 챈다라는 표현을 언제 씁니까? 직접적으로 말을 안 했을 때, 말을 안 했는데 이 사람의 진정한 속마음을 내가 파악하는 거야. 이게 눈치챈다라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 우리가 눈치챈다는 표현을 그럴 때 쓰잖아요. 말을 안 했어. 근데 딱 보니까 얘가 좀 이런 거 같은데 저런 거 같은데 이런 거. 이게 눈치채는 거잖아. 그렇죠? 결국 눈치챈다는 말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비언어적인 신호를 읽을 줄 아는 것. 이게 눈치채다라는 표현이라고.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살면서 눈치채는 법 배운 적 있어요? 어른들에게? 이렇게 눈치를 어떻게 채냐면은 이렇게 해야만 눈치챌 수 있어. 이런 거를 정규 교육 과정에서 배운 적 있냐고. 없잖아요. 그렇잖아. 그런 거를 훈련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언어적인 요소는 배워왔지만 비언어적 요소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손가락을 막 이렇게 든다. 물론 이 손가락이 아니겠죠. 예. 그러면 이게 뭔가 이 어떤 비하나 욕설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무슨 전문가한테 배우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들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란 거예요. 훈련을 받지는 않는다고요. 그럼 훈련을 안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By sheer habit. sheer 하면은요, 순전한 뭐 또는 쉬운 이런 뜻이 쉬운 이런 뜻이에요. 이거 쉬워라고 나오잖아요. 쉽다며. 쉬운. 됐어?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래서 순전한 습관을 통해서 we fixate on the words people say. 야, 여기 또 나왔다. 명사, 주어, 동사. 야, 지겹다, 지겨워. 너무 많이 나오지?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어떻게 하랍니까? fixate on 하랍니다. fixate on, 뭔가에 매달리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전한 습관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순전한 습관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습관이란 건 해오던 겁니다. 해오던 거. 근데 우리가 해오던 거는 눈치채는 게 아니고요. 말의 메시지만 이해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훈련받은 게 이거잖아. 이게 순전한 습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만 매달린다고요. 메시지에만 매달린다고.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이라든가 손짓, 몸짓이라든가 말투라든가 이런 거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고요. 눈치가 없다고요. 쉽게 말하면. 됐어? While also thinking, 또한 생각하면서요. About what we will say next. 우리가 다음번에 말할 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요 문장에서 하는 말은 뭡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말에만 집중한다는 거야. 말에만 집중한다. 됐어? 자, 그럼 내용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인간은 감정 전달의 욕구가 있다. 여기서부터 다시 해볼게. 인간은 감정 전달의 욕구가 있거든. 근데 얘가 이제 상충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게 비언어적 요소로 드러낸대요. 여기다 다시 쓸게요. 화살표로 할게. 다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된다? 비언어적 요소로 드러낸다고. 됐어? 직접 우리가 말하진 않잖아요. 우리의 감정을요.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요소로 표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예요? 눈치를 못 챈다고 사람들이. 사람들은 말에만 집중한다고. 듣는 사람은 말에만 집중한다고. 말에만 집중. 왜 말에만 집중합니까? 이렇게 배웠으니까. 우리가 평생 살아면서 이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래서 비언어적 요소에 집중하도록 훈련받지 않았으니까. 언어적 요소에만 집중하는 거에 우리가 훈련을 받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말에만 집중을 한다고. 됐어? 근데 여러분 잘 봐봐. 이거를 잘 생각해봐. 듣는 사람은 말에만 집중한다는 건 결국엔 뭐랑 똑같은 말입니까? 비언어적 요소를 신경 쓴다는 거야? 안 쓴다는 거야? 안 쓴다는 거잖아. 근데 우리 첫 내용 잘 기억해봐. 첫 내용에서 뭐라고 했어? 비언어적 요소가 중요하다 했어? 안 중요하다 했어? 중요하다 했잖아. 그치? 비언어적 요소가 중요하거든? 근데 얼마만큼 중요한가? 우리의 조상들의 생존을 도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소통에 있어서. 근데 현대에 들어서는 어떻다고요? 안 쓴다고요. 비언어적 요소에 신경을 안 쓴다고. 그래서 이것 자체를 필자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라고. 됐어? 아니 비언어적 요소가 이렇게 중요한데 왜 신경을 안 써?
이거 문제야 이렇게 비판하는 거야. 됐어?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문장인가? 자 볼게요. 마지막이냐? 마지막 맞네요. 자, what this means?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요거 말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말에만 집중한다는 거.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말, 메시지에만 집중을 한다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대절이한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오로지 작은 비율만을 사용하고 있대요. Of the potential social skills 명사 나왔고 주어 동사 나왔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사회적 기술들 중 오로지 작은 비율만을 사용하고 있구나. 됐어?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술이라고 했어요. 사회적 기술이라는 게 뭔데요? 소통하는 능력이죠. 그쵸? 사회적이라는 건 뭡니까? 혼자가 아니잖아. 여러 명이서. 됐어? 그럼 사회적 기술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소통할 줄 아는 능력이야. 소통할 줄 아는 거. 소통이라는 건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언어적, 비언어적. 됐어? 언어적, 비언어적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뭐다? 비언어적 요소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작은 부분만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이해돼요? 그 얘기하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이거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대부분 언어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이 능력은 결국에 뭡니까?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문제점이에요. 우리의 조상들의 생존을 책임져왔던 그 중요한 비언어적 요소를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있네. 아, 이거 문제가 크다. 이러면서 비판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답이 1번이었는데 왜 정답이 1번인가? 이게 풀이에서는 나름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였어요. 삽입 문제 치고는요. 삽입 문제 치고 어려웠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의고사에서 보통 삽입 문제는요 1번에서 정답이 잘 안 나옵니다. 대부분 3, 4번에서 많이 나와요. 대부분. 근데 답이 1번에 나왔죠. 그쵸? 이게 첫 번째 어려운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이런 삽입류 문제를 풀 때 요 삽입된 문장 있죠. 요 삽입 문장. 요 삽입 문장에 보통 단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지칭하는 말, this, these, that, 뭐 it, such 이런 지칭어 또는 연결사들 있죠. however, for example 막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삽입 문장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없어. 요게 이제 좀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삽입 문장 바깥쪽에 단서가 있었는데 그 단서가 요 these예요. these. 정확하게는 these counterforces가 정확한 단서였는데요. 근데 이걸 우리가 문제 풀 때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풀이하는 입장에서 알려드리자면요. 일단 삽입 문장을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문제 푼다고 칠 때.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 우리의 감정을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와 동시에 숨기고자 하는 욕구도 있구나. 그럼 우리는 내뱉고자 하는 욕구와 숨기고자 하는 욕구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구나. 자, 요거를 해석을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그냥 해석을 쭉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근데 해석을 쭉 해봤는데 여기 1번 전 문장을 해석해 볼게. 1번 전까지가 무슨 얘기였냐? 요거였거든요. 1번 전까지 내용이 이거예요.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중요해. 발달했고 정교화됐어. 이 얘기한 거야. 됐어? 근데 1번 다음 내용을 보면은요. 이러한 counterforce라고 했어. 상충하는 힘이라고 했어. 그럼 이러한 상충하는 힘이라는 게 앞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상충한다는 건 서로 반대되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잖아. 그렇잖아. 근데 반대되는 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언어가 발명되기 이전에 그게 충분히 발달을 해서 그래서 인간의 얼굴 표정이 좀 더 다양해졌고 그리고 제스처가 정교해졌다. 상충되는 게 어디 있냐고요. 여기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을 통해서 답이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상충되는 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어야 돼. 그래서 여기 벗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서로 상충된다. 반대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요. 어떤 특정 단서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내용적인 거를 통해서 일단 우리가 정답을 골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삽입문이 아니라 삽입문 바깥쪽에 있는 지칭어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진 않았어요. 푸는 것 자체가. 자, 이어서 볼게요. 여러분이 숙제로 해오신 부분 빈칸 채우는 것 좀 같이 보겠습니다. 질문 1번부터. 자, 위글의 요약입니다. 뭡니까? Since we are not trained to pay attention to people's nonverbal cues, 우리는 사람들의 비언어적인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We can fully use the potential social skills we all possess. 우리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인 사회적 기술을 완전히 활용하지 못한다. 됐죠? 이렇게 주제 정리되고요. 자, 두 번째 질문. 여러분 틀린 거 고쳐주시고요. 자, 본문의 밑줄 친 these가 지칭하는 내용을 한글로 써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충되는 것이었죠. 그렇죠? 이러한 것이 뭡니까? 요거잖아요. 본능과 이성이죠. 말하고자 하는 욕구와 감추고자 하는 욕구죠. 감정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의 밑줄 친 this가 지칭하는 것. this가 어디냐? this가 그 5번 문장 뒤에 있네요. What this means. 이것이 의미하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것.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매달리고 동시에 우리가 다음번에 말할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거를 좀 더 간추려서 한번 말해볼까요? 이것이라는 건 아까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요겁니다. 말에만 집중한다. 즉 비언어적 요소에 신경을 안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추려서 제가 말할게요. 이건 본문에 있는 내용이잖아. 본문에 직접 나온 내용이고 이걸 패러프레이징해서 쓰자면요. 언어적 요소만을 신경 쓴다. 이렇게 간추려서도 쓸 수 있습니다. 언어적 요소만을 신경 씁니다. 언어적 요소만을 신경 쓴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비언어적 요소는 신경을 안 쓴다. 근데 그 비언어적 요소도 뭐다? 우리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녀석인데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자, 다 쓰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 썼나요? 자, 다 썼으면 넘어갈게요. 자, 9번 질문 보겠습니다. 빈칸이네요. 지난번에 설명했었던 건데 빈칸이 마지막에 나오면은 대부분은 뭐다? 뭔가를 재진술한다. 주제를 재진술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 마지막 부분만 보시면요. 이것이 demonstrates 보여준대요. y 이하를 보여준대. 이유를 보여준대. 무슨 이유냐? 실수래. 대절 이하라고 생각하는 게 실수래요. 이걸 잘 봐야 돼. 이 실수라는 말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대절 이하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라고 했잖아. 그럼 대절 이하의 내용은 잘못된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대절 이하의 내용이 잘못이라며 mistake라고 나왔잖아. 실수라며. 그러면은 이 빈칸에는 뭐가 나와야 돼? 뭔지 모르겠지만 실수에 관련된 거나 잘못에 관련된 게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냐? 올바른 게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올바른 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빈칸 문제로 낚시를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요거를 좀 알고 있는 상태로 우리가 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쓴 소재와 비교해서 여러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쓴 소재 문화적 제품의 개인별 다양한 영향이라고 써놨습니다. 문화적 제품의 개인별 다양한 영향. 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문화적 산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영향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인데 요 문화권에서는 이런데 저 문화권에서는 이렇다는 거죠. 다르게 받아들인다. 뭐 요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sociologists have proven. 사회학자들이 증명해왔어. 대절을요. 근데 대절이 무지하게긴 해. 이만큼이네요. 여기까지 일단 묶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bring their own views and values. 그들 자신만의 views, 관점이야. 그리고 values, 가치관. 됐어? 그들 자신만의 관점과 가치관을 가져온답니다. 어디로? To the culture, 문화로요. 자, 문화, 명사인데 주어동사 나왔네. 이거 내가 오늘 벌써 한 10번 한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나오죠? 그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문화, 그들이 직면하는 문화로 가져온답니다. 됐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사회학자들이 뭘 증명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관점이나 가치관을요, 자기네들이 직면하는 문화로 가져온대요. 자, 예를 들자면 책이나 TV 프로그램, 영화, 그리고 음악이 may affect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것들은 영향을 끼칩니다.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뭔 말이야 이게? 자, 정리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 아래 패러프레이징이라고 적혀 있죠. 패러프레이징이라고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이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문화적 컨텐츠나 제품을 해석하고 받아들인다고요.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자신을 기준으로. 즉 똑같은 문화적 컨텐츠에 노출이 됐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됐어?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첫 문장에서. 됐니? 그걸 사회학자들이 입증을 했대요. 아니 우리가 똑같은 TV 프로그램을 봅니다. 근데 그 똑같은 TV 프로그램을 봐도 누구는 유쾌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누구는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요. 됐어요? 이거는 개인의 관점과 가치관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됐어?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in a study 하고 나왔네. 한 연구에서. 그럼 연구에서 했으니까 이제부터 어떤 연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예시가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일 비드마르라는 사람과 밀턴 러켓이라는 사람이 뭘 보여줬는데 에피소드를 보여줬대요. 그 시트콤의 에피소드를 보여줬는데 All in the Family라는 거랍니다. 이 All in the Family가 이제 시트콤 이름인가 봐. 근데 이거의 에피소드를요 시청자들에게 보여줬답니다. 근데 뭘 가지고요? With a range of different views of race. race라는 거는 경주가 아니고요 인종이야 인종. 그래서 인종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진 여기서 range of가 다양한이야. 다양한 다른 관점들 이런 거를 가진 그런 에피소드들 이런 거를 이제 시청자들한테 보여줬대. 됐어? 그러니까 시트콤이니까 애초에 그 창작 의도는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밌으라고 만든 걸 거 아니야. 그치? 재밌으라고. 근데 그 재밌으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언제나 해학에는 풍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풍자 요소가 언제나 많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시트콤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요 인종차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 풍자로서 이렇게 풀어내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지 않을까요? 한번 볼게요. The show centers on. 이 쇼는요, 센터는 가운데죠? 그래서 이 쇼는요, 어딘가에 중점을 둔답니다. 초점을 맞춘대요. A character named Archibunker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Archibunker라는 사람 이름에 그런 이제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제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냐면요, intolerant한 bigot이래요. 그러니까 편협한 고집쟁이래. 이 사람이. Who often gets into fights. 그래서 자주 싸움에 휘말리게 된답니다. With his more progressive family members. 그의 더 진보적인 가족 구성원들과 이제 싸움에 자주 휘말리게 되는 아르키벙커라는 사람을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 이게 이제 요 시트콤이랍니다. 편협한 고집쟁이래요. 자, 그래서 미드마르와 로케치가 뭘 알게 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제작자들이죠, 제작자들. 그렇죠? 보시면 대처리아를 알게 됐는데. 시청자들인데 어떤 시청자들이냐면 didn't share Archibunker's views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아키벙커의 관점을 공유하지 않는 시청자래요. 관점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건 그 아키벙커랑 사상이 똑같지 않은 사람이겠죠. 됐어요? 사상이 다른 그런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그때는요 생각을 하는데 그 쇼가 재밌네 이렇게 받아들인대. 그냥 재밌네. In the way 어떤 식으로요? It made fun of Archie's absurd racism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make fun of 하면요 뭔가를 비웃는 거거든. 그러면은 그 Archie의 뭔가 그 인종차별주의, 어이없는 인종차별주의를 비웃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됐어? 이 사람이 편협한 고집쟁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진보적인 그런 가족들과 이제 좀 부딪힘이 많은 뭐 그런 내용이라며.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나대는 역할인가 보죠 시트콤에서. 그렇죠? 그럼 그 아키벙커가 하는 행위나 말이나 이런 거를 보고 이 사람과 사상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다? 이 자식 재밌네 이렇게 여긴다고요. 그냥 그 정도라고. 그 정도. In fact 사실은 this was the producer's intention. 이게 바로 프로듀서의 의도라고요. 됐어? 이 아키벙커라는 사람의 말투나 행동이나 몸짓, 손짓, 발짓 이런 거를 보면서 재미를 느껴라. 됐어? 그러니까 뭔가 인종차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재밌게 봐라. 이게 이제 제작자의 의도였다고. 그런데 자 지금 첫 번째 사례는 뭐였습니까? 아키벙커와 사상이 똑같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제 반대의 경우도 나오겠죠. On the other hand, 자 반면에 그러나 반면에 어떤 시청자들이냐면 이번에는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고집쟁이인 사람들이래. 스스로가 고집쟁이인 사람들이라는 건 결국에는 아키벙커랑 이 사상을 공유하는 사람이겠죠. 아키벙커랑 사상이 똑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키벙커가 was the hero of the show. 그 쇼의 영웅이라고 여겼대요. 영웅이라고. 그리고 that the producers mean to make fun of his foolish family. 그래서 그 제작자가
mean하고 to가 나왔는데 별거 아닌데 잠깐만 좀 이거 필기 좀 할게요. mean 뒤에는 ing가 올 수도 있고 투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거든. 근데 의미가 달라져. ing가 오면 니네가 알고 있는 뭐뭐를 의미하다가 되는 거고 to를 쓰면 뭐뭐를 의도하다라는 뜻이 돼요. intend to의 뜻이 돼요. intend to. 됐어? 여기서는 mean 뒤에 to가 나왔으니까 의도했다로 해석하는 거야. 자 다시. 그리고 그 제작자가요. 의도했대. make fun of. 비웃는 것을 그의 어리석은 가족을 비웃는 것을 의도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었는데 이거 좀 지울게요. 자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글의 소재 아까 전에 위에서 썼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화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관점, 수용,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자면요. 이건데 이거에 대한 예시로서 어떤 이제 시트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시트콤. 그래서 아키벙커 내가 줄여서 A.B라고 할게요. 아키벙커라는 이제 등장인물이 있어요. 등장인물이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 사례로 나눈 거죠. 첫 번째는요. 이 사람과 가치관이 동일한 시청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치관이 다른 시청자가 있었죠. 근데 똑같은 시트콤을 보는데 어떻게 여겼다? 이 사람들은 뭔가 그냥 재미로 봤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키벙커를 영웅으로 여겼다. 똑같은 시트콤인데. 됐어?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전혀 다르게 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뭐든지 다 그렇지 않냐? 우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여러분 혹시 그 슬램덩크 봤냐? 저기 영화로 말고 만화책으로. 만화책으로도 봤어? 그건 나 진짜 어렸을 때 나온 건데. 제가 그 어렸을 때 슬램덩크를 너무 좋아해서 내가 한 10번 봤거든요. 그거를. 만화책으로. 근데 이제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나는 똑같은 사람이 본 거잖아. 근데 내가 한 10명, 그러니까 10대 초반에 봤을 때랑 20대에 봤을 때랑 30대에 봤을 때랑 다 관점이 달라요. 똑같은 만화책인데 볼 때마다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그 만화책을 볼 때랑 내가 그 만화책을 볼 때랑 또 똑같은 만화책이지만 컨텐츠는 똑같지만 아마 바라보는 관점은 다 각자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 어떠냐면요. 치치수는 아주 죽일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세상에 다 두 번 다시 없을 나쁜 놈입니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슬램덩크를 보다 보면 못 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뭐 더 얘기하진 않을게요. 어쨌든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굉장히 리더십 있는 리더다 뭐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천하의 쓰레기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사람의 관점마다 다른 겁니다. 영화를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컨텐츠를 보더라도 심지어 우리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겠냐고요. 당연히 관점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요 예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방금 내가 말한 겁니다. 문화에 따라 관점이 다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죠?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실제 빈칸에 나온 건데, 자, 이것이 보여준답니다 하면서 이제 드디어 결론 문장입니다. 이유를 보여준대요. 가정하는 게 잘못됐대. 뭐라고 가정하는 게? 특정 문화적 산물이 빈칸하다고 가정하는 건 잘못됐대요. 그럼 우리가 빈칸이 없다고 쳐보고 우리말로 한번 말해보자. 문화적 산물이란 건 문화적 컨텐츠예요. 그럼 문화적 컨텐츠가 빈칸하다는 건 잘못이래. 뭐가 잘못일까? 앞 내용에서 여태까지 말한 게 뭐였습니까? 문화에 따라서 뭐가 있다? 관점은 차이가 있다. 이게 올바른 거야. 됐어? 근데 여기서 올바른 게 아니라 잘못된 걸 고르는 거잖아. 빈칸에 들어갈 거는. 왜냐면 미스테이크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에.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는 오히려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차이가 아니라 동일하다 하면은 다른 말 아니에요? 이해돼요? 모든 문화적 컨텐츠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받아들여진다. 이거 잘못된 거잖아. 그치? 근데 그 잘못된 게 바로 뭡니까? 잘못이라고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럼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특정 문화적 컨텐츠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받아들인다. 됐냐? 이런 말 들어가면 정답이 되는 거죠. 됐어?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잘못이라고.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됐어? 자 그러면 모두가 똑같이 받아들인다. 정답 몇 번? 4번밖에 안 되는 거야. 4번 보면 will have the same effect on everyone. 모두에게 똑같은 영향을 가할 것이다. 아니잖아요. 모두에게 다른 영향을 가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문제 풀 때 이제 지문 읽기 전에 먼저 얘기했었죠. 빈칸이 나왔는데 mistake다. 그럼 오히려 반대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됐어? 그러면은 모두에게 다르게 적용된다라는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한번 볼까? 1번은 뭡니까? Can provide many valuable views. 많은 가치 있는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거는 뭐 본문과 관련 없는 내용. 2번은요. Reflects the idea of the sociologists. 사회학자들의 생각을 반영한다. 역시나 상관없고요. 3번. Forms prejudices to certain characters. 특정 등장인물에게 편견을 형성한다. 이것도 아니고요. 5번은 might resolve social conflicts among people. 사람들 간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것도 관련이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보기가 다 쉽게 나왔어요. 만약에 저라면요, 보기를 어떻게 냈을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르게 수용한다. 대충 이런 보기를 하나 넣어놨을 것 같아요. 됐어? 모두가 다르게 받아들인다. 됐니? 그럼 모두가 다르게 받아들인다가 원래 이 글의 주제는 맞잖아. 그렇지? 근데 얘 때문에 mistake. 그럼 모두가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게 잘못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잘못이 아니잖아. 모두가 그 다르게 받아들이는 게 맞다잖아. 맞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빈칸으로 낚시한다는 거야. 됐냐? 여러분 지난번에 기말고사 봤을 때 그때 17번 문제였나요? 이중부정으로 나왔던 문제 있었어요. 뭐였지? less likely to 해갖고 나왔던 그 빈칸 문제 하나 있었거든요. 되게 어려웠던 문제. 그러니까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거랑 같은 거. 우리는 이 글의 주제를 다 파악했습니다. 앞 내용을 통해서요. 아, 차이가 있구나. 모두가 관점의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만 생각하고 빈칸의 답을 고르는 경우가 있다고. 근데 그렇게 했다가 이 미스테이크를 놓쳐버리는 거죠.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게 빈칸에서 내는 낚시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문제풀이 한 거 방금 봤고요. 요거 요약 부분 같이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자신의 관점과 가치관에 따라서 동일한 문화적 컨텐츠를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 연구에서 시청자들이 All in the Family라는 시트콤을 보고 나서 자신들의 인종에 대한 개별적 가치관에 따라 시트콤의 제작 의도를 다르게 해석하는 걸 보여줬다고요. 각자 다르게 해석을 했죠. 누구는 그냥 이 제작자들이 재밌게 만들었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아키벙커가 이 제작자들 저 어리석은 가족들을 까는 거구나. 제작자들이 이런 걸 의도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 선지분석 해석 여러분이 써보신 부분이 있죠? 여기에다가 써놨으니까 틀린 부분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정 다 하시면은 제가 숙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1월 30일 오늘은 12에서 14번까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몇 페이지죠? 34에서 42까지. 자, 우리 늘 하던 대로 하는데 오늘 한 가지만 좀 추가할게요. 잠깐만. 자, 문제 풀고 그 한글 구문 분석하고 영작 부분. 뭐 맨날 내는 거니까 이제는 뭐 다 아시죠? 제가 일일이 안 써드려도. 채점하시고 영작이랑 변형 문제. 자,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그 소재 작성을 했죠. 한글로 똑같이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추가할게요. 한 가지만. 어떤 걸 하시면요. 주제문에 한번 표시를 해보실래요? 주제문에 표시를 하는데 그 색깔펜으로 좀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문 표시할 때는요. 막 쭉 밑줄 긋거나 할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주제문이다. 이렇게 쭉 밑줄 긋지 말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체크하셔도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색깔펜으로만 하시고, 이게 근데 여러분이 딴 걸 필기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뭐 주제 이렇게 쓰시고, 됐어? 이 정도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해주시고, 그리고 추가로 아까 그 은성이는 아시죠?
추가로 하셔야 됩니다. 답지 드렸으니까 채점까지 해오셔야 돼요. 알겠죠? 자, 수고들 했고, 우리 단어 페널티 쓰셔야 되는 분들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빈이는 테스트 을 하던 대로 알죠?